네,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 아웃사이더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까지 됐지만 대선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기만 합니다. 네, 일단 구설수로 지지율은 추락하고 또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낙마에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딴 구설수로 논란이 계속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아주 심각한 구설수는 역시 후마윤 칸이라고 미국의 전쟁 영웅이죠. 예. 그러니까 2004년도 이라크의 파키스탄 출신이고요. 파병이 됐는데 그 폭탄 테러를 시도하는 택시를 막아서 본인은 희생을 당했지만 수백 명의 장병을 구한 정말 전쟁 영웅입니다. 그걸로 네. 퍼플 하트 훈장과 그 동성 무궁 훈장이라고 이제 가장 미군에게 영예로운 헌장을 받은 그런 군인이죠. 그 군의 부모님이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했고 어머니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 이제 네. 그걸 갖고 트럼프가 이게 무슬림 사회는 워낙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여성은 복종을 해야 되고 여성은 발언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우선은 이제 그 칸의 어머니가 자신은 그 당시에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자기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이게 좀 실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 사회에서 이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들은 정말 전쟁 영웅이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는 것들은 용납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네. 트럼프가 가장 그런 어려운 부분을 좀 건드렸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또 실수를 제가 보기에 실수라고 생각하는 게 예. 버니 샌더스를 또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 보고 힐러리 클린턴을 이제 악마라고 비유를 하면서 악마와 거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굉장히 아주 심각한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버니 샌더스에 대한 지지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젊은 층이 있고 아주 열렬한 지지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을 어떻게든지 자신들한테 끌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또 놓치는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보통 논란이 되면은 조심하기 마련인데 본인도 그렇고요. 그 트럼프 캠프 내에서도 이걸 말리지 않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 논란이 계속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양면의 칼날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사실 막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전의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설적인 화법을 쓰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유세장을 가면 어떤 느낌들이 드냐면 이것이 일종의 종교 집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막 음악이 하고 그리고 주로 하는 그런 데가 굉장히 큰 데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거든요. 그런 데서 막 얘기를 하고 음악을 틀고 이제 그것을 추천하는 연사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자신이 등장을 해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쉬우면서 좀 그렇습니다만 남의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저것이 말이 되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시원함을 느끼죠. 근데 네. 제가 양면의 칼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것을 잘 조정을 하면은 미국 유권자의 표심을 살 수 있지만 지금 이 후마연 칸 같은 그 전쟁 영웅 같은 경우에는 좀 도를 넘어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아무도 트럼프 캠프에서 트럼프의 이 막말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한 명 그 딸 장녀 이방카 정도만 트럼프가 그래도 조언을 듣지 다른 사람의 어떤 조언도 안 듣는다라는 거죠. 예.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이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에 대한 논란도 있죠. 이 슬로베니아 출신 모델 멜라니아가 트럼프와 결혼 후에 미국 국적을 취득을 했고 또 이번에 불법 취업 의혹으로 트럼프와 같이 동반 구설수에 올랐죠.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을 근절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멜라니아가 1995년에 뉴욕에서 모델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관광 비자로 온 거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관광 비자로서는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불법을 행한 거죠. 근데 트럼프가 자신은 그렇게 불법을 근절하겠다 하면서 자신의 부인은 그런 불법을 했던 그런 것들이 기록이 나타나고 네. 또 하나는 멜라니아가 슬로베니아 출신인데 대학을 졸업을 했다라고 얼마 전까지 홈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만 본인의 자서전도 그렇고 본인도 밝히고 대학 1학년만 다닌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좀 악재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지금 힐러리가 반사 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지율 추이는 좀 둘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네. 컨벤션이 끝나면은 그 당의 후보자들이 보통 4%에서 5% 정도의 지지율이 상승을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였고 도널드 트럼프도 전당대회 끝나고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는 이 지지율 격차가 지금 두 자리 숫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런 것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가는데 지금 일주일 이상 가고 있고 굉장히 큰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는 당연히 이제 그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있고 네. 더불어서 지금 그 말씀드린 그 트럼프의 막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아마 작용을 해서 지금 클린턴이 훨씬 더 지지율을 벌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 얘기가 나와서 오바마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최근 3년 반 만에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했잖아요.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한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을 적극 지지하는 이 상황, 힐러리에게 어떻게 작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년 반이라면은 그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죠. 미국 네. 대통령은 한 텀이 4년이니까. 그러니까 집권 2기에 들어서 최고의 54%를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쯤 되면 보통 레임덕이라고 해갖고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죠. 네. 왜냐하면 힐러리가 민주당 출신이고 힐러리 클린턴이 발표한 정강 정책을 보면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의 연속 성장에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왼쪽으로 간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은 그 연장성상에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오바마 그 대통령이 54%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을 힐러리가 가져오기만 한다면은 대선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굉장한 연설가입니다. 예. 그리고 이미 힐러리에 대해서 완벽한 지지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네. 지금 유세를 다니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요 경합지에서 두 후보 중에 누가 승기를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중서부 공업지대 저희가 흔히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단은 힐러리가 좀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 왜 이런 걸까요? 그거는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마 뼈아픈 지금 결과들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결론이 난 거는 아니지만요. 예. 네. 그 러스트벨트라는 것이 이제 몰락한 공업지구를 얘기를 하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공업 국가로서 뭐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걸 많이 생산했는데 이제 그게 미국 중부랑 동부 쪽에 있습니다. 뭐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런 오하이오도 이제 관련이 있고요. 이제 그런 지역들인데 거기가 사실은 트럼프의 주된 지지층이 기반을 한 곳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백인들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중산층에서 좀 몰락을 했고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일반 노동자들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위치한 많이 있는 지역에서 트럼프가 그만큼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러스트 벨트에서도 거의 지금 두 자리 숫자의 차이가 날 만큼 힐러리 클린턴과 차이를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로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이번 주 미국으로 내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그 지역을 공략을 할 겁니다. 만약 그 지역에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자신의 지지했던 유권자층을 견고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경합 지역도 지역이지만 지금 상황이 현재 공화당 내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또 반 트럼프 세력이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의 지지율 추락과 이 논란이 계속되자 좀 트럼프의 낙선을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요. 그것이 이제 좀 한국이랑 비교를 하면 재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추대가 된 후에 그 지지율이 굉장히 낮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도 뭐 후보를 바꿔야 된다. 이제 심지어 분당 사태까지 왔는데 미국은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양당 체제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데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후보를 사퇴시키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은 트럼프 스스로가 물러나는 방법은 있죠. 예. 근데 그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형태로 계속 갈 텐데 공화당은 뭐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요. 아마 끝까지 계속 마음에 안 들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 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공화당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 40%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럼 공화당 지도부 그걸 이제 흔히들 그들은 이제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워싱턴의 기득권층을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미국민의 대중의 마음은 트럼프가 아무리 막말을 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좀 황당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40% 이상의 지지층을 끌고 간다라는 거는 뭔가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버니 샌더스를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미국 정치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저는 그것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럼 지금 낙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100일 정도 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작동할지 그거는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 약 40%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재밌는 게 아주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은 아니죠.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은 지금 뭐 기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우리 언론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런 이제 부자들 이제 그런 감세를 원하는 거 뭐 이제 그리고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그런 층인데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 노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외연이 확장된 거죠. 근데 원래 공화당 지지층들은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트럼프가 잘 엮어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또 하나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앞으로 이게 뭐 100일 좀 적게 남았습니다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심각한 테러가 본토에서 발생을 한다. 하면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슬림을 비난을 하고 이 테러라는 것이 그런 불법 이민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이고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그걸 테러를 막지 못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이고 그것은 결국 클린턴 후보의 잘못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100일 정도 남았는데 변수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100일 사이에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변수도 있겠지만 TV 토론회도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뭐 미국 대선 주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점을 좀 주요하게 보면 좋을까요? TV 토론이 이제 1차가 9월 26일 날 지금 잡혀 있죠. 근데 이거 아마 많이들 시청을 할 겁니다. 이게 그 힐러리 클린턴도 그렇고 도널드 트럼프도 그렇고 굉장히 말들을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뭐 예상은 됩니다만 정책 대결보다는 아마 조금 상대방에 대한 계속 공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힐러리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그동안 막말 시리즈를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힐러리의 부정직성을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정책 대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갈 거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지 그 미국의 그 중산층 이하에 있는 그 불만이 가득한 그 사람들의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클린턴 입장에서는 버니 샌더스를 지지를 했던 젊은 층의 그런 층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제 그것이 아마 대선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